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토마토 뉴스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자동차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원천징수제는 근로소득세도 줄이기로 했는데요. 세 부담을 줄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2차 추가 경기 부양책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2차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는 감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대책 중 하나는 바로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양도세는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100% 감면하기로 했고요. 취득세 또한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2%의 세율로 인하됩니다. 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 이자율도 0.5에서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그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소비 활성화 대책인데 이 근로소득세를 이제 줄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직장인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근로자라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정부는 9월부터 근로소득 원청징수세액을 약 10% 정도 내려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에 납부하고 있고 또 연말 정산 시에 환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간이 세액표를 조정해서 근로소득세 징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 정산 후 돌려주는 돈도 그만큼 적게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이니까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내수 부양을 위해서 지난 2008년 때 한시적으로 이제 시행됐던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하락,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유치를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 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와 2000cc 이하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율이 현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인하되는데요. 네.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이미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내수 부양을 위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데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소비세 인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재정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6월 하반기였죠? 그때는 8조 5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됩니까? 네, 이미 지난 6월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8조 5천억 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4조 6천억 원, 내년 1조 3천억 원 등 총 5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의 효과로 내년까지 총 0.16%포인트의 국내 총생산 재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정부의 재정 지원액 계산에는 허수가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2조 원을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재정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근로소득 원천 징수액을 10% 줄여서 올해 덜 거는 1조 5천억 원 또한 내년 연초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허수들을 걷어내면 정부가 1차에 이어서 2차 경기 부양책으로 지원하는 총 13조 1천억 원은 실제로는 5조 원 안팎으로 축소돼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기 부양책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혹은 또 땜질식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정부에서는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 투자 확대라고 운을 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매월 원천 징수 근로소득 세액을 인하하는 것은 덜 걷고 연말정산 때 덜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자동차나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도 특정 업종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감면 역시 절대적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한 정책이고요. 이에 대해 시장 반응은 내수 부양 대책으로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반응도 있지만 역시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기업 투자 촉진책을 마련해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서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진정한 내수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좀 많이 쓴 모양인데 대선이 또 다가오면서 이 선신성 정책이 아닌가 또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